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생성자 함수와 프로토타입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두 개념을 이해하시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한층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생성자 함수와 프로토타입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핵심 요소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성자 함수란 무엇인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생성자 함수는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생성자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자 함수 내부에서 정의한 속성과 메소드를 가진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성자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함수는 일반 함수와 비슷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함수 이름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person이라는 생성자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function이라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줬고요. 여기서 생성자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개 변수로 name과 age에 대한 값을 받고요. 이 this를 통해서 name과 age, greet이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를 정의를 다시 하게 됩니다. 이 함수에는 name과 age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콘솔 로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성자 함수를 정의할 때는 앞에 대문자를 사용해서 person이라고 하는 것처럼 대문자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관례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여 새로운 person이라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통해서 객체 생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함수를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하려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앞에 person이라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었죠. 이 함수를 사용하여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person1이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값으로 new, person, 그 다음에 앨리스와 30에 대한 값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name은 앨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ge는 3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객체를 생성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person1과 person2에 대해서 각각 생성자 함수를 통해서 생성된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생성자 객체는 각각 속성과 메서드를 가지며 그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콘솔 로그로 출력된 값을 보면은 각각 할당된 값들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앨리스는 앨리스, 그다음 30은 30, 밥은 밥, 25는 25로 정확하게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타입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상속을 구현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든 객체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다른 객체를 가리키는 내부 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상속과 재사용성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프로토타입 체인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합니다. 객체가 특정 속성이나 메서드를 접근하려고 할 때 해당 객체 내에서 찾지 못하면 프로토타입 체인을 따라 부모 객체에서 해당 속성이나 메소드를 찾게 됩니다. 이 과정은 상속받은 모든 프로토타입을 따라가며 검색이 이루어집니다. 프로토타입 체인에 대한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에서 그릿이라는 메서드를 person의 프로토타입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person 생성자 함수로 생성된 모든 객체는 그릿 메소드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면 메서드를 공유하여 메모리를 줄이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예제를 봤듯이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릿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person이라는 값들을 받아오겠다는 뜻으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person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new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이 객체를 그릿을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각각의 값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메소드 정의 및 상속에 대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자 함수를 통해 객체를 생성한 후 해당 객체의 프로토타입의 메소드를 추가하면
해당 생성자 함수로 생성된 모든 객체가 이 메소드를 상속받아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실습으로 도형을 생성하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원이나 사각형 같은 도형 객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형 객체에는 고유의 속성이 있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도형 면적을 계산하는 메소드 프로토타입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앞에 있는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성자 함수를 circle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radius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 매개 변수 값으로 들어오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이때 circle.prototype getArea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값을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때 해당하는 값으로 mass.py라고 해서 내장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자, 이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니 우선은 이런 식으로 3.14 점점점점점 해당하는 이 원주율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해서 반지름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원의 넓이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값들을 선언을 해줬고요. 자, 여기서 객체를 5라는 값으로 만들게 되고요. 밑에는 10이라는 값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circle 1과 circle 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getArea라고 하는 값으로 찍어보면은 78.5398 점점점점점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은 314.15 점점점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반지름에 대한 값을 넣게 되면은 원의 넓이에 대한 값들이 잘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각형을 생성하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고 이에 대한 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서 rectangle이라고 해서 생성자 함수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자, 그때 width라는 값과 height라는 값을 통해서 프로퍼티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getArea를 통해서 메소드를 rectangle의 프로토타입에 추가하여 모든 rectangle의 객체가 이 메소드를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프로토타입하고 getArea를 만들어줬죠. 자, 여기서 나오는 값은 두 개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width라는 값과 height라는 값을 받아서 서로 곱하기를 하게 되고요. 이 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토타입 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토타입 체인은 객체가 특정 속성이나 메소드를 찾을 때까지 프로토타입 체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검색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빗이라는 객체는 애니멀 객체를 자신의 프로토타입으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레빗이라는 객체는 점프 속성에 뿐만 아니라 애니멀 객체의 it이라고 하는 속성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프로토타입 체인에 따라 속성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빗을 선언을 했을 때 레빗에 해당하는 값은 점프밖에 없죠. 근데 점프 말고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애니멀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때 it이라는 값도 레빗으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예제를 통해 도형 객체를 생성하고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메소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에서는 다양한 도형 객체를 생성하고 각 도형의 면적을 계산하는 메소드를 프로토타입에 추가하였습니다. 위 예제에서 shape이라는 기본 생성자 함수를 정의하고 이를 상속받아 circle과 rectangle 생성자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각 생성자 함수는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토타입 체인을 통해 getArea 속성을 메소드를 상속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실습을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보고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개념들을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각 컴포넌트의 기본적인 구조와 동작을 정의하는 생성자 함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메소드는 프로토타입에 추가하여 모든 컴포넌트에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앞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실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게끔 많은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학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